최근 한국에 신기술을 도입해달라며 접근해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도 그렇고 믿을만한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조차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한국에 뒤통수를 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교통 인프라 건설에는 반드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국가들의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는데, 일부 국가는 최근 한국과 엄청난 사업들을 진행 중이라 다소 충격적이라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각각 국가마다 이유도 놀랄만하며 제각각이라는데, 해당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폴란드 신공항의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폴란드와 함께 신공항을 추진하며 MOU를 맺은 바 있는데요. 폴란드 신공항 건설은 연간 4,500만 명이 이용 가능한 공항과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 도시개발 등의 인프라까지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중동부 유럽 최대 허브공항을 건설하고 유럽의 관문이 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일본의 나리타공항과 막판까지 경쟁했다가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를 따냈습니다. 인천공사 측은 2021년 바르샤바에 방문하여 신공항 개발 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도 한국과의 협력에 크게 관심을 가졌고 또 하나의 한국발 신공항 탄생에 주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15개국에서 3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한 경험도 있고 위탁 운영, 운영 지원, 기술 지원, 전략적 자문 등 다양한 범위를 총괄했기에 더욱 경쟁력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한국과의 방산을 비롯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이니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폴란드 신공항 사업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 신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8천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폴란드 신공항의 지분 약 12%가량을 인천공항공사가 담당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한국에서는 폴란드 신공항이 성공해야만 이익을 내고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폴란드 신공항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최근 한국과 폴란드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결국 한국이 돈을 투자해야 하는 모양새, 여기에 러시아 전쟁까지 얽혀서 폴란드 공항이 장기간 부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지불하고 수주받는다는 방식이 아닌 투자를 해야 하기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과연 여러가지 사업 가운데 과연 8천억 원이 빠른 시간에 회수될지도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지분 처분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싸늘한 반응도 나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신공항. 인도네시아는 발리 근처의 롬복섬의 공항에 8,600억 원가량 종합투자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롬복 신공항에 대한 각종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나 각종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역시 롬복 공항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각종 사업 투자 협력이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각종 큰 이슈들이 얽혀서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신도시 건설 노하우나 바다를 막는 방조제 사업에 관한 노하우를 묻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감과 동시에 한국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조코이 대통령이 친히 나서 진행 중인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상당수 사업들은 한국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업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원개발의 경우에는 배터리 원료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의 국익과 직접 연결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자칫 다른 인프라 부분은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계약 파기 및 대금 납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 프랑스에는 무기 대금을 대출받아 잘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이 무기 대금을 요구할 때는 재정이 부족하다며 아직도 극히 일부만 지불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슷한 차원의 공사 대금 지불 문제를 비롯해 각종 소음이 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트남의 신공항 건설 요청. 우선 베트남의 응우옌 수엄푹 총리는 롱탕공항이 본격적 사업에 들어갔음을 수년 전부터 밝혀왔습니다. 베트남의 대도시 호치민에서 약 40km 떨어진 동나이성에 세워질 롱탕공항은 베트남 최대 규모로 예상됩니다. 응우옌 수엄푹 총리는 그간 매체를 통해서 이는 베트남의 수건 사업이며 2040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라며 롱탕공항은
베트남의 관문이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정받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1차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때까지 터미널을 완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인천공항도 계속해서 터미널을 확장하듯 비슷하게 진행되며 베트남에서도 1터미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2,500만 명의 승객과 화물 100만 톤 이상을 처리하는 터미널이 완성된다는 골자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는 자연히 한국의 건설사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50억 달러, 약 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지원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경쟁력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베트남 당국은 지금까지 이 롱탄 국제공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넘게 롱탄 공항이 착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보상위원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보상을 끝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곳에는 거주민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농작지에 대한 헥타르당 보상 금액을 협상해서 모두 끝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보상 문제를 빠르게 베트남 정부가 해결한 것은 바로 경제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업계는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 2자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항공 물류가 급선무되기 때문이며 베트남 남부 최대의 호황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탈중국 물류의 허브 경쟁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중국 남부에 위치하는데 중국의 각종 리스크로 인해서 베트남으로도 기업이 이동 중인데 미국의 페덱스 등은 베트남 롱탄 공항이 건설된다면 물류 창고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의 다양한 국가가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물류 공항 허브가 되기 원하므로 매우 급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기업들의 인프라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규모의 공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공항까지 이르는 고속도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롱탄 공항의 부지를 신속하게 다져가는 등 빠르게 공항 건설할 준비를 약 2년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설 이전에 예상과는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베트남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터미널 입찰을 취소하면서 공항 오픈이 전격 지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본래 2025년에 오픈할 공항이었으나 이번 취소로 개장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입찰 실시 때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았거나 혹은 베트남 당국의 일방 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좋지 않은 케이스라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공항 경험이 많은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제안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전격 입찰이 취소되면서 이제 재입찰을 준비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항 오픈도 전격 미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뜻밖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롱탄 공항 프로젝트는 무려 1997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약 30여 년을 끌고 왔으며 그동안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베트남 당국은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했고 실제 공항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조차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실제 베트남의 국책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각종 도로, 특히 철도 사업 등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각종 지하철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항시 예산 문제나 지역 주민 문제로 지연이 되었고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들어왔으나 공사 대금도 떼이고 제대로 건설도 안 되면서 오히려 베트남의 매운맛을 보고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조차 포기할 정도이며 한국의 현대건설은 하노이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수주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약 1억 1,500만 달러가량을 물린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의 예산과 감리 문제 등이 얽혀서 2023년인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끝을 못 본 상황이죠. 공사 구간은 겨우 11km 남짓한 구간이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피말리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역시 베트남 지하철 공사로 물려 공기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넉넉하게 2년이면 끝날 공사가 10년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각종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다양한 건설사들이 질색하는 경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작년에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는
현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고 운영하며 곧바로 매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의 JW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엔 미국 브랜드를 유치했고 건물도 아니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책 사업으로 베트남 정부의 자본과 지방 정부의 예산 등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대형 공사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에 이번 공항에서도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겁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는 이미 공사터를 닦아 놓았기에 곧바로 터미널 공사만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문제는 이 베트남 롱탄 공항 역시 예산 부족 문제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롱탄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인프라에 들어간 돈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으며,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상황에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일각에선 돈 문제라면 한국에서 돈을 대출하거나 공적 개발 원조인 ODA를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의 첫 지하철은 중국의 공적 개발 원조 자금으로 시작된 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국과 자금 운용 방식 문제로 결국 2년 걸릴 공사를 결국엔 10년을 허비했으며, 그나마도 전체 완공이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그대로 방치된 흉물로 남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자본을 대출해주면서 신공항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게 알려진 상황이죠. 한편 이러한 국면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데요. 한편에서는 신공항은 나라의 관문이고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참여하자는 목소리도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벌써 터미널 입찰이 취소되고 어딘가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2040년 공항 완성이라고는 하나 막상 10년 이상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베트남 롱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의 공항 사업이 한국과 협력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